자, 12번부터 12, 13, 14번 부터 해서 16번까지요. 12번부터 16번까지입니다. 요 자체가 하나의 문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도시 공간 구조. 자, 일단 도시 공간 구조도 크게 세 개 있는 특징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CBD가 중심 업무 지구죠. 이렇게 된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CBD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B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부심. 이런 부심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세 개에 대한 개념과, 그러니까 제목하고 있죠. 특징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요 모양이 뭐죠? 동심원 이론. 밑에 두 번째 거요? 부채꼴 같은 말의 선형이죠. 얘는 핵이 저 뭐라고요? 다핵심 이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동심원 자체는 중요한 건 대부분 다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에 있습니까? 외곽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이 뭐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보통 편리성, 접근성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묶어 제가 접근성이란 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당연히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 말은 도심 안쪽이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지역은 동심원은 뭡니까? 저소득계층이고 거꾸로 선형은 분명히 살기 가장 좋은 동네는 무조건 소득이 높은 고소득계층이 이 집을 가져간다고. 저희 반대. 물론 그 외에 나머지 중급, 그 다음에 저급이 있으면 살기 가장 나쁜 동네는 뭐 있습니까? 결국은 선형은 저소득계층이 가져갑니다. 자, 일단 요거 두 개를 먼저 아시고요. 두 번째. 도시가 성장 발달할 때, 이 말은 도시가 점점 커집니다. 커질 때, 얘는 반드시 뭐 있으면 옆에 있는 요직을 침범해서 더 확장이 점점 된다고 이게.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지역의 침입과 뭐요? 천이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성장한다 이 말 하면 동심원. 그리고 항상 선형은요, 특정한 지역만 계속해서 이렇게 커질 때 전체가 다 커지는 게 아니라 그죠? 이와 같이 도시가 성장될 수 있는 가장 기본 요건은요, 도로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만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산이 있고 강이 있으면 절대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봤을 때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교통 노선 축입니다. 노선 축을 따라서 뭐 있어요? 도시가 확장되었습니다. 이 말 아시라고요. 자, 그리고 있죠. 다 핵심은 이게 중요한 딱 세 개 마시면 돼. 원래 맨 처음에 단핵이었던 도시가 인구, 즉 상업이나 공장 등이 집중되어진 결과 도시만지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이런 집값, 땅값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요 말 뜻이 뭐냐?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때문에.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때문에 높은 지대 줄 수 없는 산업은 외곽 나서 부심이 형성되는데 이 부심은 이 같은 업종이 같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동종업종이 직접 이익 때문에 뭐 있습니까? 같이 모여 있고 직접이죠. 직접 이익 때문에 같이 모여 있고요. 요거 분리되어 있죠. 요 분리되어 있는 부도심 외에 분리되어 있는 묶거든. 서로 다른 업종은 이종 업종은요. 결국 뭐 있습니까? 이해 상반 때문에 분리합니다. 이해 상반 때문에.
이의 상반일 같은 말의 뜻이 뭐냐? 비양립성. 비양립성 때문에 분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마지막 한 개 더 할 게 있어. 뭐가 있는가 이겁니다. 동심어는 질병 등이 훨씬 더 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은 도심 안쪽, 외곽? 안쪽이죠. 이런 특징만 가지고 문제 풀면 뭐 다 풀릴 겁니다. 자, 일단 이런 특성만 딱 기억하시라고요. 자, 가보자고 이제. 예, 12번 문제. 자, 12번. 예, 12번 가보니까요. 첫 번째 1번 갑니다. 핵심 뭐 있습니까? 이 가본 적 없죠, 그죠? 이 말은 절대로 지명가의 장난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통과하시라고요. 자, 3번 갑니다. 3번이니까 2번요. 버젯은 항상 뭐 이 나와 있는데 핵심이 뭐요? 친입과 천이 나 있죠. 이 말 나온 순간 무조건 뭐예요, 이건? 예, 거기 있는 버젯 보시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예, 가보니까 동심어는 고용계가 적은 부도심 지역은 또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는 지역은 누가 차지합니까? 자, 이런 지역은 보세요. 도심지입니까? 외곽입니까? 외곽이지. 그죠? 그렇게 보면 이거 뭐 있습니까? 반대로 보면 이건 고수도가 아닙니까? 어쨌든 이 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그와 같이 접근성이 가장 나쁘고 그다음 고용계가 가장 떨어지는 지역에 저급주택이 간다. 이건 누가 말한 겁니까? 선형. 그죠? 선형이 한 마디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요. 예, 4번 가볼까요? 예, 선형 나이 쪽 핵심이 뭐요? 교통, 노선망. 교통, 노선 축을 따라 확장한다. 부채꼴. 그죠? 5번에 뭐 묻는 건 다 핵심은 키워드 뭐요? 핵이 여러 개 있다라고 물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예, 13번요. 예, 13번은 버젯의 동심을 이루는 도시는 중심에서 동심원상 확대되어 되어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서 니카드에 뭐 있습니까? 니카드는 누구죠? 아니, 여기 있는 요 모양 누구 말하는 거지 이거? 티넨 거지. 티넨의 고립국 이런 농업지대를 뭐 있습니까? 억류한 게 누구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예, 버젯스다. 2번 키워드 뭐요? 선형.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교통망. 이거 나있죠? 3번 해리스 이름은 다 핵심이지. 얘는 핵심이 뭐요? 여러 개 핵. 그죠? 4번 선형은 살기 가장 좋은 동네 누가 산다? 고수득층이. 그죠? 그 다음에 5번요. 중심제, 범죄 등이 많이 발생한다. 어느 지역? 도심 가까이. 중심지 가까이입니다. 자, 14번요. 1번 통과 2번 갑니다. 2번은 천이, 점이. 요 말 같은 말은 뭐냐? 설럼과 빈민가. 설럼과 빈민가는 도심 안쪽에 있습니까? 외곽에 있습니까? 안쪽이죠.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예, 나머지 내용. 자, 4번 갑니다. 다핵심은 다핵 발생 요인 묻죠? 여기 볼래요? 발생 요인 3개요. 첫 번째,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두 번째, 동종업종의 집적이익. 세 번째, 이종활동 간의 이해상반, 비양립성, 분산입지. 요거 3개라고. 그렇게 보시면 아마 거기 있는 내용은 금방 이해될 겁니다. 일단 거기 있는 4번 틀린 거죠? 네, 그래 보시고 넘어갑니다. D장 가볼까요? 네, D장에 15번에 있는 것 다른 보지 말고 여러분들 1번처럼 뭐 있습니까?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 접근했다. 생태는 있는 자체 모습이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생태학이야. 있는 자체. 도시가 원형이야. 이게 생태학이야. 이게 생태학이라고. 다 똑같은 거예요. 생태학적 관점에 본다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 보시고요. 예, 나머지 그냥 넘어가자고 이제.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17번부터 이제 갈 거예요.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검 하는 거, 지검. 그러니까 지검인데, 일단 제일 먼저 공부할 게 뭔지 압니까? 이런 무조건 주구장창할 게, 32번부터 있죠. 39번까지입니까? 하여간 그 계산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건 하여간 꼭 기억하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그러면요. 먼저 파악할게. 거기에서 18번, 19번, 20, 21번 요거 3개, 4개 할 겁니다. 입지는 우리 주로 상업과 공업 2개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상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업도 가끔 가다 시험 나오니까 공업도 좀 정리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공업 입지는 공장하는 목적이 뭐냐? 돈 벌 목적이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예, 항상 순수익은 총 수익에다 뭐 있습니까? 총 비용을 빼준 거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적인 측면을 강조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비용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자, 수익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 말은 많이 파는 지역 가는 거죠. 그래서 최대 뭐 있습니까? 수요일은 누가 말한 거죠? 레시오. 자, 반대로 이 비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게 누구죠? 최소 비용이론이죠. 그죠? 자, 일단 이걸 강조한 게 누굽니까? 배버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굳이 레시오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배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배버는 공장 등 입지할 때 무조건 생산, 즉 비용 등이 절감되는 척 하는데 이 비용 절감시키는 방식에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운송비가 싼 지역 가든지 아니면 노동력이 뭐 있습니까? 절약되는 지역 가든지 아니면 뭐요? 직접 이익이 있는, 가는데, 보통 집적력 씁니다. 그죠? 집적력이 있는 곳 가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건 이 3개를 각각 물을 수 있으면 묻는데, 어쨌든 공장 입찰 때 이 3개 다 고려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운송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운송비를 고려했을 때 얘가 공장을 어느 지역이 훨씬 더 선호될 것인가 물어보는데, 자, 원료 산지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원료 지향형 산업이고, 반대로 시장에다 공장 차리기 때문에 시장 지향형이죠. 아니면 원료와 시장 중간쯤 공장 차린데, 이런 게 뭐냐?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 되어지도록 합니다. 근데 사실상 중간 지점 지향형 큰 의미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요 두 놈이 제일 중요하고 또 실제 답을 가장 많이 좌우한답니다. 하는데 굳이 이 2개를 갖다 분리해서 보지 말라고요. 한 개만 알고 있으면 그 반대인 게 반대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냐. 이런 그림 그리세요. 그림. 이걸 가지고 완제품 만들 때 얘는 뭐냐? 이렇게 돼 있는 물건이 완제품 만들면 이렇게 커진답니다. 요 그림 한 개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원료 가지고 뭐합니까? 제품 만들죠. 그래서 둘 중에 한 개 많은데 일단 제가 여기서 원료 지향력만 할게요. 그 반대인 건 시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원료 지향력은 현재 이거 문제 풀 때 있죠. 부피가 큰 쪽 공장 간다 생각하세요. 원료가 더 크면 원료 지향력, 완제품이 더 크면 시장 지향력 생각합니다. 이때 보니까 이 원료 지향력은 중량이 오히려 뭡니까? 줄죠. 그래서 감소 산업이다. 그러면 이런 건 대부분 원료가 있죠.
특정한 지역에서 나는 원료 같은 게 있죠. 시멘트 같은 거. 그래서 특정 지역이 나온다. 이게 편제 원료. 같은 말이 국지 원료. 일대가 보통 원료 지향형.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데 원료가 부패하기 쉬우면 원료 지향형이야. 완제품이 부패하기 쉬운 건 뭐지? 시장이지. 그러니까 원료가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 그 다음에 원료 지수가 이런 1보다 큰 거요. 항상 원료 지수는 반드시 제품분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기준이 제품분의 원료는 결국 1이 될 수 있는데 1보다 크단 말은 분자값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그 반대인 건 전부 다 시장 지향령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라고요. 문제에서. 자, 중간 지점 지향령 무조건 뭐 있습니까? 원료 산지와 시장 중간에 공장 등을 차리는데 이유가 뭐냐? 이게 이 원료를 갖다 상하차할 때 비용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가장 적게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보통 이제 이 지역에 공장 등을 차리는데 이 상하차를 하는 지점이 뭐냐? 곧 이게 적환 지점. 적환. 같은 말이 이적 지점이에요. 요 말 나온 순간 중간 지점 지향인데 이건 과거에 한 번도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시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노동력이 중시될 수 있죠. 그죠? 노동력이 중시되는 지역은 뭐 있습니까? 무슨 지향령? 노동지향령 산업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미숙련공 홍이 있는 그런 지역이 보통 뭐 있습니까? 이게 노동지향령.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섬유 같은 게 신발 공장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보통 노동지향령 산업입니다. 집적력을 가지고 묻는 게 뭐냐? 여기에 다른 말로 집적지향령. 집적지향령 형인데 이 말은 여러 공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건 기술 연관성 이 말 나오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은 대부분 다 집적지향령 산업이 되어진다고 보시라고요. 됐죠? 일단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공업은 그냥 이런 정도 그냥 끝내시는데 저 포인트는 항상 뭐 있습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돼요. 두 개 가지고. 자, 일단 17번 통과 18번 갑니다. 배번은 항상 기본 전제가 최소 비용 드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뭐 있습니까? 예, 이론을 주장했다. 두 번째 보니까 배번에 따르면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입지인자인 수송비, 노동비를 중시하며 특정 지역에 나타난 입지인자로서 직접 경제를 고려하였다. 하자 없죠? 세 개 문제 아닙니까? 요걸 모두 고려했다 이 말 아닙니까? 말뜻이? 그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배번은 결국은 최적 입지 지점이란 것은 결국 뭘 따집니까? 운송비가 원료 운송비, 제품 운송비에서 뭐 있습니까? 총 비용이 최소돼야 되는 지점이죠.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총 운송비가 최소인 지점에서 노동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추가로 드는 수송비보다 옮김이 발생하는데 노동비 절감이 훨씬 더 크면 자, 볼게요. 이 말 묻는 거요. 운송비가 있는데 노동력이 있어요. 이때 자, 이를 보자고요. 현재 이 공장을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을 할 건데 여기 도심이 있어요. 여기까지 드는 운송비 100원 더 100원 든다고. 근데 여기서 뭐 B로 이동하면요. 운송비는 이 30원 더 추가되는데 이때 노동비는 이게 만약에 60원 정도 절감된답니다. 말뜻이 이거예요. 그럼 결국 A 갑니까? B 갑니까? 이와 같은 게 뭐예요? 노동지향령 산업이라고 이게 말뜻이.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으면 문제 묻는 게 그거 묻는 거예요. 최소 운송비 지점보다 노동비가 저렴한 지역이 최적이 된다. 이런 걸 뭐라냐? 노동지향령 산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번은 문제 좀 야비한 거죠. 그죠? 여기 보세요.
요거는 운송비는 싼 지역, 비싼 지역? 노동비는요? 이익은 최대지, 최소가 들어오죠? 네, 그런 게 장난친 거다. 자, 그 다음에, 예, 19번. 원료지향령선을 묻는 겁니다.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 있으면 이 그림 딱 그리셔야 돼. 요것만 딱 그리시라고. 이렇게. 원료가 더 큰 거예요. 해놓고 가시면 돼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원료 중량이 감소한다 이거지. 그래서 감소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원료 수송비보다도 제품 수송비, 원료 수송비가 제품보다 더 큰 경우지. 원료 부피 더 크니까, 그죠? 세 번째, 입지 중량. 이건 잠시 보세요. 입지 중량 이겁니다. 요 말이에요, 말. 중량은요, 원료 지수 플러스 1일. 공식이. 원료 추진 기준 얼마요? 1이지. 1 플러스 1은 얼마 됩니까? 2보다 크면 뭐요? 이런 건데, 이런 건 잡사로 문제예요. 그냥 넘어가시라고. 이런 걸 장난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2보다 큰 경우, 3번은 뭐 있습니까? 예, 제품 중량에 대한 국지 원료 중량 비율입니다. 이게 뭐죠? 다른 말로 원료 주수지. 원료 주수가 1보다 큰 산업 들어오죠? 그 다음에 5번 잘 보셔야 돼요. 부패하기 쉬운 건데 제품이냐 원료 구분하시라고. 원료이면 원료 지향력, 제품이면 시장 지향력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0번에 보니까요. 20번 1번 갑니다. 보편 원료. 전국에서 마음대로 구할 수 원료죠. 자, 이때 뭐 있습니까? 예. 중량이 이건 증가되면 감소합니까? 이건 시장 지향령이죠. 중량 증가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보니까 노동지향령산업 결국 뭐가 중시됩니까? 노동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주 묻는 건데 기술 연관성 높다 딱 나오지. 나오는 순간 끝에 지적 지향령 산업 보시고요. 4번도 같은 거죠. 그죠? 지적 지향령 산업인 경우에 결국 뭐 쭉 나 있는데 예, 그냥 쭉 같이, 그러니까 유관 산업이 집재되면 이게 뭐요? 같으면 이 말이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죠. 그래 보시고 5번은 뭐 있습니까? 예, 중간 지점 지향령은 대량 원료 수입하는 경우에 총 운송비가 최대인 예, 수송 적환 운송비의 최대 최소인 적환 지점에 입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 원유 같은 해외에서 싣고 오죠. 뭐로? 배로 싣고 오죠. 오는데 이걸 참고로 있죠. 기름, 원유는 뭐 있습니까? 중량 증가, 중량 감소. 응? 잘 생각해봐. 원유 가지고 기름 짜내고 남는 찌꺼기 가지고 다른 거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중량이 더 커집니다. 훨씬 더. 중량이 더 커진다 이게 시장쟁 아닙니까? 그 이론에서 봤을 때 해외에서 있는 원유를 가져와서 서울에서 공장 차려야 된다고 이게. 근데 문제는 뭐 있습니까? 울산 앞바다에서 배에 이제 싣고 왔어. 내렸지. 기차로 다시 싣겠다죠? 이럴 때 배로 싣고 온 걸 다시 기차로 옮겨 실을 때 뭐 있습니까? 이때 상하차 비용이 굉장히 변동이 크단 말이야. 그런 지역에서 뭐 있습니까? 공장 입지한다 해서 그래서 현재 원유 공장 어디 있습니까? 울산에 있지. 그런 게 중간 지점 지향령이야. 그런데 그냥 들어본 거요 잊어버리시라고. 그런 걸 정답하지 않고 보통 요 두 개 거의 정답 잡아도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21번요. 21번. 예. 기억. 입지 중량이 2보다 작잖아. 요건 뭐죠? 시장 지향령.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소비시장과 원료 산지상의 수송성이 바뀐다. 이게 적환이거든? 이게 중간 지점 지향령.
적한 입증 쓰지 않습니다. 중간 지점 지향 쓴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2번. 요건 아마 제가 처음 이제 수업할 겁니다. 하는데, 요 한때 있죠? 여러 번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26번 문제 가지고 항상 장난, 26, 27번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어 있어요. 입지 개수 또는 지역 개수 일본에서는 개수란 말처럼 상, 입지상, 지역상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럼 이거 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이 동네가 주로 무엇을 먹고 생활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동네 주 사람이 뭐가 될 것인가 판단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가장 기본은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부터 하셔야 돼요. 기반 산업과 비기반이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 이제 이 기반이라는 것은 뭔가 이겁니다. 이 동네의 어떤 주 수입원이 뭐가 될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보통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수출 산업입니다. 요건 대부분 소비 산업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보니까 A란 농촌 지역 가보니까 A란 농촌 지역 가보니까 우리 벼를 심어서 이제 심었죠. 쌀을 생산했습니다. 하면 요 쌀을 전부 다 A란 농촌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다 소비합니까? 아니면 이걸 딴 데 팝니까? 이럴 때 A란 농촌 지역은 기반 산업이 쌀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게 보통 이제 기반 산업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 비기반이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 원주시 동네 보니까 소아과 병원이 있어. 이 소아과 병원 궁극 목적이 외부 사람에서 이 진료받을 목적입니까? 이 동네 주민입니까? 이런 게 대부분 다 비기반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 기반 산업은 이 말입니다. 대외적으로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뭐가 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1차와 2차 산업이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다시 우리 저기 있는 부산 지역 가보니까 부산 지역이 유명한 게 저기 뭡니까? 신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지역의 신발 공장을 만드는 신발을 부산 지역에 있는 주민만 소비하지 않고 다른 데 팔죠. 그럼 결국 부산 지역은 기반 산업이 신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뭐냐? 기반 산업이에요. 반대로 비기반은 대부분 이건 소비인데 3차 서비스업 있죠? 서비스업이 대부분 다 뭐 있어요? 비기반 산업이 되어진다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뭘 하는가 하면요. 두 번째, 이건 잘 묻지 않는데 혹시 해서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한 지역의 고용 창출 인구 또는 뭐 있습니까? 소득 증가분을 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갑이란 지역에 고용 인구란지 소득 증가분을 뭐 있습니까?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 또는 뭔가 하면 소득에 대해서 여기다 뭐 있습니까? 기반 산업 성수. 기반 산업 성수를 곱해준다 합니다. 이 성수라는 것은 몇 배? 자, 이 기반 산업 성수는 기반 산업 성수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이렇게 만듭니다. 기반 산업 비율분의 1이 여기에 기반 산업 성수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다시 볼게.
여기 인구가 있는데요. 원주시에 기반산업 인구가 있고 반대로 비기반 산업 인구가 있어요. 자, 인구가 현재 보니까 총 10명 있는데 기반 산업이 일하는 사람이 현재 6명이 있어요. 비기반, 일 등을 하지 않는 사람에서 여기 4명이 있다 할게. 그 기반 산업비율 얼마요? 60%지? 비기반은요? 40%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문제에서 항상 뭘 주어진가면요. 여기 있는 요 값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값 안 주어져. 절대. 비기반 산업에 대한 비율을 딱 주어져. 요거 2개 주어지고 이 값 구하라 시험 나옵니다. 그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 말 아닙니까? 요걸 번역하면 이 말이죠. 얘는 여기 1이지. 네. 1은 기반 산업 비율 플러스 뭐요? 비기반 산업 비율이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저기 뭐 있습니까? 5번 문제. 우리 보통 기반, 이게 경제 기반 성수입니다. 같은 거예요. 성수. 자, 얘는 양심적으로 기억은 답을 다 주어졌네, 그지? 그래서 고용이 얼마 됐습니까? 2,000명이지? 경제 기반 성수 얼마요? 2조 곱해줘 얼마입니까? 요거 아닙니까? 여기 2,000에다가 2잖아요, 이거. 4,000이죠? 네, 이렇게 보통 묻자고 밑에 있는 리언번전 시험 낸다고. 소득 정갑은 얼마입니까? 2,500이죠? 자, 갑니다. 2,500에다가 항상 시험 내면요. 비기반 산업비를 딱 주어진다고. 그러면 요 말 이거 아닙니까? 다시 해볼까? 1 마이너스 비기반 산업 비율 같은 거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0.5죠? 그죠? 빼면 0.5분의 1 아닙니까? 그런 결과 경제 기반 성수는요? 그래서 합치면 곱하면 5천억 이런 건데 설마 묻겠나? 이건 잘 안 물을 것 같아요, 맛을. 이 내용은 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26번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26번만큼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26번만큼은. 이건 충분하게 시험을 낼 것 같아. 나 같으면. LQ, 저기 우리 집에 있는 지역 입지계수 있죠? 여기 LQ. 지역계수. 네? 지역계수, 입지계수입니다. 참고로 요거 아셔요. 입지계수가 기준 1입니다. 1인데 요 값이 1보다 클 수 있고 1보다 작을 수 있어요. 주어진 값이. 1보다 큰 뭐냐? 이 지역이 전국에 있는 동종업종 산업보다 훨씬 더 특화된 산업이에요. 발달된 산업이라고. 반대로 어떤 특정 업종이 있는 값이 1보다 작단 말은요. 무조건 전국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이 산업이 낙후된 산업이랍니다. 물론 이런 자유업인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특화됐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수출산업,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기반산업. 여러분 보시면 수출 기반산업입니다. 항상 문제 묻는 거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니까 현재 신발 공장이 원주시 있는데 전국에 신발 공장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1보다 크단 말은 훨씬 더 원주시가 신발 공장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용도 훨씬 절감되어 있고 훨씬 상품이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훨씬 우월한 입지에 있는 거죠. 그런 결과 얘들은 계속 수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결국은 원주시는 신발이 결국은 특화된 산업이다 보니까 이걸 통해 결국은 이 지역 중 먹고 산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LQ 값을 구하는 공식이 중요합니다. 공식이.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오거든 무조건 전국의 비율분의 특정 지역 지역의 이건 정확한 공식보다 어떻게 푼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이 전국의 비율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전국에 있는 뭐요? 총 인구에 대해서 A 산업의 인구수라고요. 특정 지역도 뭐 있습니까? 특정 지역에 있는 총 인구에 대해서 특정 지역의 A 산업의 인구 이렇게 주는 거예요. 논리가. 이런 공식을 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거기 있는 내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6번요. 입지 개수를 구하라. 누구요? B지역의 뭐요? 부동산 입지 개수. 자, 일단 B지역입니다. 해보죠, 이제. B지역. 전국이지? B지역이죠? 자, 전국에 있는 인구 총기 얼마요? 3,000. 자,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부동산업에 대한 인구 얼마요? 600 아닙니까? 600. B지역의 인구 총기 얼마요? 2000이죠? 2000에 대해서 부동산업의 인구는 500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서 어쨌든 1보다 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건 약분해보면 5분의 1이죠? 그죠? 얘도 뭐 있습니까? 4분의 1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분의 5가 되어진 결과 1.25 되겠네? 그래서 이건 1보다 크니까 특화된 산업이다. 이거 하시라고요. 이걸 한 강의 다 물을 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다 묻는데 이건 결국 뭐 있으면 손발이 좀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묻는데 뒷장 가보세요. 27번.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이걸 한 강계 다 시험 내는 거 보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 아프게. 하여간, 이렇게 푸는 거 마시면 돼요. 해서, 결국 뭐 있습니까? 그 내용 따라가시는데, 자, 우리 거기 뭐라 했습니까? 섬유 산업의 입지 개수가 높은 도시 순을 하는 이거죠? 한번 해볼까요? 섬유 산업. 자, A 도시 갑니다. 자, 항상 했을 때 전국분의 A죠. 전국에 있는 인구 총기 얼마요? 2000분의 섬유 산업은요? 전국 1000이지? 섬유 A 지역 인구 얼마요? A 도시가 400이죠? 400분의 섬유? 네? 250. 자, B도 요거 그냥 바로 하면 되겠네. 2분의 1. 5분의 8 됩니까? 맞죠? 그죠? 5로 나누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8분의 10. 그죠? 맞죠? 4분의 5. 1.25. 자, B지역도 전국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B지역인데, 전국이 그냥 2000분의 1000이니까 2될 그냥 바로 씁니다. 그 다음에, B지역은 전체 인구 얼마요? 500대 250이지. 그죠? 500대 250은 결국은 이건 1 되겠네? 2분의 1, 2분의 1 되는 거죠?
1. 그 다음에 C 지역은 뭐 있습니까? 가보니까, 예, C는 그냥 전공 이미 나 있는 값이니 그냥 2분을 씁니다. C 지역은 인구 얼마요? 1100분의 500이죠. 그러니까 1100분의 500이 되어지면요. 요거 대충 해보니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 1100분의 1000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중량 1보다 적은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런 거는 한 번쯤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9번부터가 뭐냐? 상업 관련된 이론. 자, 이건 좀 쉬었다 할게요. 휴지 보세요. 휴지.